안녕하세요. 나노그로우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대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켰는데요. 모든 매장을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깃집을 예시로 들 건데요. 여기서 뭐 대략적인 수원 고깃집 검색을 하면 이렇게 파워링크가 뜨죠. 파워링크 넘어가고 그 다음에 뜨는 게 플레이스입니다. 웬만한 음식점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가 두 번째로 뜰 겁니다. 파워링크 영역 다음에 무조건 두 번째 플레이스가 뜰 거예요. 강남 고깃집 파워링크 영역 다음에 플레이스. 플레이스가 무조건 좀 상단에 있는 고깃집들이 많아요. 뭐 안양은 이제 파워링크보다는 바로 이제 플레이스가 먼저 뜨네요. 아무튼 뭐 수원 고깃집을 먼저 검색해서 한번 보면 상위에 되어 있는 사람들 그 매장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이 개동돼지는 이제 광고 빼고 스마트 플레이스 1위인데 일단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는 되게 한상 차림. 우리 가게에 오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서 고객들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연출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진행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막 엄청 공들여서 막 이 이미지 찍어주는데 뭐 100만 원 받고 찍어주는 업체들 되게 많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혹은 자녀분이 있으면 사진을 조금 찍어달라고 하셔서 진행하셔도 돼요. 여기는 조금 되게 첫 페이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하고 계신 업체인데 요 정도. 이 정도 사진 촬영은 저는 매장 사장님들도 분명히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 이미지가 아무래도 이제 그 한 두 장 정도가 가장 먼저 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들이 리뷰로 올려준 이미지들이 노출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앞쪽으로 두 장을 올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고깃집의 본질은 고기죠. 고기 사진 하나와 그리고 뭐 간판, 외관이 이쁘다 그러면 외관을 찍고 뭐 아니면은 좀 유명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유명인들에 대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고깃집인데 이러면 정말 좋지 않아요. 고깃집인데 뭐 외관만 있고 지하래 주차장 사진 이거 고깃집을 알기 위해서 간 건데 고기 사진은 없고 이렇게 외관만 있으면은 좀 저는 비추천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분도 좀 높은 노출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고기 사진이 들어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플레이스에 이제 그 사진 등록은 최대 140장까지 등록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맨 앞 사진을 저는 고기 한 장이랑 뭐 외관 사진 혹은 유명인 사진 들어가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뭐 방문자 리뷰, 뭐 블로그 리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거 이렇게 돼 있고 쭉쭉쭉 내려오면 상단에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개동돼지 여기 보면은 당연히 주소 잘 적혀 있고요. 오시는 길도 조금 가독성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좀 진심으로 잘 찾아올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영업 시간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보이고 전화번호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 이 메뉴 이미지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대표 메뉴 이미지와 그리고 그 명칭 이렇게 가격 이렇게 나와 있죠. 많은 매장 사장님들이 사진을 안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사진 무조건 올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다른 업체를 좀 살펴보면 여기는 아예 이렇게 되어 있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은데 이미지를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그냥 이런 거 파는구나 이러고 많은데 좀 노출 잘 되는 사람들 사진들 보면 이렇게 넣어놓고 있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객들이 어떤 고기의 사진을 볼 수 있는지, 아, 여기는 더덕, 제주, 흑돼지 목살 이렇게 판매하고 있네. 상단으로 갈수록 되어 있는데 여기 개동돼지는 정말 대충 찍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 막 상위 노출에 좋은 영향은 아니지만 이 개동돼지를 검색했을 때, 아니, 이 개동돼지를 플레이스를 볼 때 이 사진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고객이 아,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약, 그리고 방문자 사진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소식 보면은, 소식은 적어주면 좋은데 이것도 그렇게 막 엄청 매일매일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명절 휴무 그리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정도만 올리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메뉴 누르면 조금 더 아까보다는 더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나오는데 이 설명을 적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설명을 적으면은 고객들은 아, 이 삼겹살은 좀 고소하구나, 쫄깃하구나, 프리미엄 특 오겹살이네. 좀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적어주는 게 좋긴 해요. 상상할 수 있어야 여기를, 이 가게를 들렸을 때 이걸 시켜 먹었을 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도 적어주면 분명히 좋습니다. 제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 무조건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이거 적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냥 설정 페이지에서 그 조금만 더 적으면 되는 거고, 내 음식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객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당연히 소비자들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런 거를 또 찍어서 올려놔야지 체류 시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약도 이렇게 이 업체는 진행하고 있죠. 근데 뭐 예약 진행 안 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네이버 톡톡 예약, 뭐 배달, 그리고 네이버 페이, 뭐 되게 쿠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면 분명히 이제 가산점을 받기는 합니다. 가산점을 받기는 하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 가산점이 그렇게 노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뭐 있으면 톡톡 하나 정도? 굳이 막 이렇게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필수 요소였으면 이 가부종이라는 업체도 분명히 넣었겠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수원 고깃집 검색하면 2등으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리뷰는 이제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보고 유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블로그도 많고 리뷰도 많고 내리면 내릴수록 리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고객 소비자분들이 적어주는 영역이라서 사장님들이 뭐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없습니다. 사진은 아까 전에 이제 매장 사진을 최대 14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140장을 채워라 이런 거는 아닌데 많이 올려주면 당연히 좋죠. 다양한 각도에서도 찍어보고, 그리고 사이드 메뉴 이런 게 있고, 쌈 싸먹는 모습, 뭐 그냥 고기 먹는 모습, 한 상은 이렇게 차려주고, 이런 거를 이제 다양한 이미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려주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에요. 이제 정보에 대해서 되게 좀 궁금해 하시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짧게 쓰든 길게 쓰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분명히 이 정보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정보는 저는 어떻게 적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저는 문단을 나누고, 그리고 장점을 최대 3가지, 그리고 클로징 요렇게 하는 게 베스트예요. 너무 짧아도 조금 밋밋하고 너무 길어도 이렇게 길면 가독성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 요 3가지 맞춰서 글을 작성해서 넣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멘트들이 이제 여기 Q라는 곳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회식 가능한 곳을 찾아줘 라고 하면은 찾아줍니다. 수원 고깃집 하면 이제 이렇게 찾아주죠. 회식 가능한 곳을 찾아줘 하면은 이제 걸을 거 거르고 수원 회식 가능한 장소 이렇게 찾아주는데 Q를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어요, 사실.
근데 적어줘도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문단 장점 세 가지 클로징 대략적으로 뭐 어떻게 적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는데 좀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리고 회식 장소 전문이라고만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그 자부심, 이 업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좀 보여지지 않는 점이 좀 그렇긴 한데 다른 데 좀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사장님들이 딱 봤을 때 읽고 싶으신가요? 정말 읽고 싶지 않죠. 문단도 안 나뉘어져 있고 너무 길어. 읽고 싶지 않죠. 다른 업체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냥 깔끔하게 가독성 좋게만 나와 있으면 돼요. 오, 여기가 그나마 조금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준식당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렇게 적혀 있고 문단 딱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장점 세 가지. 장점이 조금 많네요. 뭐 많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딱 세 가지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딱 말씀드리면 저라면 여기를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뭐 안양에서 뭐 몇 년 차, 뭐 10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한 준식당입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칸 띄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고깃집을 운영했다라고 자부심을 보이는 거예요. 10년 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긴 되게 맛집이야. 그만큼 고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거는 뭐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장점을 바로 적어도 상관없는데 좀 적었으니까 요거를 좀 요약해서 저희 준식당은 뭐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좀 적어볼게요. 준식당은 뭐 마장동에서 고기를 선별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마장동은 국내 최대 육류들이 거쳐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비객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간략하게 요거를 좀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줄인 다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장점 세 가지로 들어가는 거죠. 꾸준한 원육 선별. 요거를 좀 더 저는 줄이고 싶은데 사실 요것들만 보거든요. 이 추가 내용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소비자들은 이거 다 읽으시는 소비자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글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더 줄여가지고 좀 요점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에도 등급이 있는 걸 아시나요? 저희 준식당 육류들은 항생체 검출량 기준치보다 훨씬 적으며 미생물 관리 또한 완벽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장점 세 가지로만 딱 보여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장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제가 그냥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서 여기에 뭐 어떤 고깃집 사장님은 불판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실 수도 있죠. 불판은 뭐 열, 온도 관련해서 중요하다 해서 이제 우리 불판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왜 필요한지 나는 이걸로 인해서 맛이 더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뭐 어떤 사람은 초벌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초벌 고기가 이제 고기 품질도 중요하지만 누가 굽느냐에 따라서 맛 또한 달라진다.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 세 가지를 적고 그 다음에 클로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클로징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런 업체에 권위가 있고 나는 이런 자부심이 있고 있어. 그래서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고객님도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이상 준식당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주는 거죠. 클로징에서 여기 정보를 보면은 우리 집 맛있다, 우리 집 최고다, 우리 집 등급이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내가 내 입으로 맛있다,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 글에서 보여질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클로징을 하고 여기다 글을 적으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상위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죠. 상위 노출되는 방법은 총 저는 7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1번부터 7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클릭수, 체류 시간,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저장하기, 스마트 콜량, 네이버 예약, 이렇게 7가지가 있고, 이 순서가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클릭수고, 그 다음 체류 시간,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그 다음 저장하기 순서로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면, 클릭수는 사실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상위로 노출이 될수록 올라갑니다. 그건 정말 당연하죠. 그 다음으로 진행할 게 이제 광고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광고 처음에 이제 하시는 게 이제 플레이스 광고 많이들 하시죠. 여기 보면은 안양 고깃집도 플레이스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어디 지역을 검색하든 아마 다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상위 노출 여기도 지금 광고를 진행하고 있죠. 플레이스 광고는 전 정말 비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CPC 광고라고 해가지고 클릭당 비용으로 그 금액이 차감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깃집 같은 경우는 물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고깃집, 미용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클릭당 비용이 2,000원에서 5,000원 요 정도는 할 거예요. 진짜 더 나가는 지역들도 분명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요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하루에 한 2만원을 쓰고 싶어. 그러면 클릭당 비용이 2,000원인 데는 10번 클릭당하면 바로 노출이 되지 않아요. 5,000원인 데는 4번만 클릭당해도 2만원이 그냥 바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 비용 대비 효율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고깃집이나 미용실이라면 플레이스 광고는 정말 아예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스타그램 타겟 광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전 좀 가성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체들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여기 외부 링크에 걸어두신 분들이 있어요. 외부 링크를 걸어두면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스타를 내가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외부 링크를 이렇게 걸어두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진들을 올려놓고 계시죠. 사실 여기서 팔로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업자라면, 내가 사장이라면 이게 진짜 필요가 없는데, 이게 높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유명인이 될 거라면 이게 높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광고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고객들한테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팔로우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10이든 100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 우리 가게의 장점 이런 거를 이제 이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홍보하기가 있는데, 홍보하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그 주소를 검색해서 그 주소 기준으로 반경 몇 미터까지 이제 광고를 진행할 건지, 반경 몇 미터, 뭐 혹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 뭐 관심사는 뭐 맛집, 뭐 혹은 여행보다는 뭐 맛집이 크겠죠. 뭐 음식에 관한 관심사를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하루에 뭐 3,000원에서 5,000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3,000원에서 5,000원을 사용하면은 몇 명에게 노출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돼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3,000원, 5,000원 정도 이제 광고를 태워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설정을, 여기서 이제 내가 고빈 가든 서수원점이라면 여기서 이제 공유하기, 이 링크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스타 타겟 광고를 통해서 클릭하는 순간 어디로 들어와요? 바로 여기 고반 가든 서수원점, 이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로 들어오는 순간 클릭 수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가 저는 추천드린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하루에 3,000원, 5,000원 해서 몇천 명한테 뿌리는데, 여기는 뭐 한 10명이 클릭하면 끝이잖아요. 여기는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 노출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클릭되든 어차피 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비용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추천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 광고 소재가 얼마나 후킹되는 그 뭐 영상이나 뭐 이미지를 만들어서 광고를 하냐에 따라 그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은 이제 당근 비즈니스. 여기서는 동네 설정이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로 따지면 뭐 1동, 2동, 4동 뭐 이런 식으로 매장 사장님들 주변에 있는 동네를 내가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전국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뭐 동네만 설정해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동네 설정 가능하고, 그리고 나이 설정 가능해요. 나이대가 이렇게 뭐 10살부터 15살, 뭐 16살부터 19살,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딱딱딱 클릭해서 우리 가게에 자주 오시는 분들, 뭐 20대부터 40대다 이러면 20대부터 40대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성별도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당근 비즈니스가 가장 좋은 장점은 광고 비용이 되게 저렴해요. 100원, 클릭당 비용이 100원에서 200원이에요. 대략적으로 요거 클릭당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350원에서 500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당근 비즈니스에서 광고를 진행하면 100원에서 200원입니다. 진짜 광고 소재를 잘 짜서 후킹이 잘 되면 100원 이하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유입을 어디로 시키냐? 바로 플레이스 광고로 유입시키면 클릭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3개로 광고를 진행하면서 클릭수를 올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상위 노출되면은 노출이 잘 되겠지만, 지금 노출이 잘 안 되신 분들이라면은 이 3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겠다. 나는 이게 베스트. 당근 비즈니스가 베스트고, 그 다음 인스타,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뭐 고깃집 미용실이라면 절대 비추천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류 시간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린 게 체류 시간에 대한 얘기라서 넘어갈게요. 대표 이미지, 뭐 소식, 메뉴 이미지, 메뉴 이미지 설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보, 오시는 길, 이런
채워넣는, 이 플레이스에 채워넣는 것 자체가 일단 체류 시간 늘리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체류 시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영수증 리뷰. 영수증 리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매장에 방문해 주신 소비자 고객에게 요청. 일단 영수증은 고객분들이 계산하고 나갈 때 영수증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다 뽑으셔야 돼요. 영수증 뽑기 다 뽑아놓고 모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요거 광고도 꿀팁인데, 여기서부터 꿀팁을 드리면, 많은 사장님 분들이 아마 고객분들한테 이제 베네핏 혹은 음료수, 음료 혹은 뭐 술 이런 거를 제공해 가지고 이제 요청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상담을 갔을 때 이것을 못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분명 있어요. 그런 사장님들은 이 요청을 못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답답했는데 그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사장님은 지금 목적 달성을 위해서 철판을 까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철판을 깔아서 이것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철판을 까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것을 왜 해드려야 되냐면 플레이스 노출에 좀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거 하나 고객한테 얘기를 못해서 플레이스 지수에 영향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며칠 전에 갔던 갈비집이 있어요. 갈비집 사장님이, 이게 나오려나? 문방구 뽑기로 진행하시는 분이 여기 있다. 진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사서 5등은 뭐 음료수 하나, 4등은 뭐 술 하나, 3등은 5,000원 할인, 2등은 만원 할인, 1등은 뭐 3만원 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기로 그 영수증 리뷰 요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재미도 제공하고, 그리고 혜택도 누구나 꽝 없이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만나고 왔어요. 이 영수증 리뷰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분들도 이게 좀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음료수나 뭐 술, 뭐 혹은 이벤트 통해서 베네핏을 주고 있으니 좀 당당하게 요청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은 음료를 받아서 좋고, 사장님은 영수증 리뷰를 받아서 좋고, 서로 좋다. 그리고 고객한테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크몽, 재능 마켓 뭐 이런 사이트에서 이제 의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하면 뭐 많은 또 사장님들이 질문을 주세요. 누락이 된다, 뭐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순위가 떨어진다, 뭐 이런 대표적인 질문이 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유튜브에서 말하는 분들은 이 재능마켓에서 이제 그 영수증 리뷰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을 몰라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생각을 분명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실행사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영수증 리뷰할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본인 인증이 되신 분들만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주민당, 한 사람당,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게 한 사람당 3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인증이 되고 한 사람당 3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업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실행사는 이 부업 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그들한테 의뢰를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락이 된다라는 건 사실 하루 또는 단기간에 많은 양을 맡기면 누락이 돼요. 이 재능 마켓이나 크몽에서 진행하는 거는 한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예요. 금액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 마켓에서 크몽 사이트 뭐 이런 데에서 맡기는 것보다 무조건 고객들한테 음료수 하나, 술 하나 주고 그냥 맡기는 게 훨씬 비교적 효율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갔는데 한 건당 3,000원에서 5,000원이면 음료수 원가율 따져보면은 이 비용보다 무조건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음료수 뭐 몇백 원, 뭐 술 뭐 천 얼마 뭐 아무튼 술도 뭐 몇백 원일 수도 있죠. 원가율을 따지고 보면 무조건 저렴하다. 이 돈 주고 할 바엔 최대한 고객들한테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 철판을 까셔야 된다.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고, 크몽이나 여기서는 고객들한테 뭐 요청을 계속 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영수증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크몽 재능마켓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락이 된다는 건 하루 혹은 뭐 단기간에 많은 양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뭐 하루에 뭐 20개, 30개 이렇게 맡기면 당연히 뭐 업계에 이제 평균치가 있을 텐데 네이버도 거기서 이제 조금 이상함을 감지하고 누락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영수증 리뷰를 맡기실 거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최대 5개 미만을 이하. 그러니까 5개까지 가능한 거죠. 그냥 딱 5개까지만 하루에 하셔라. 하실 거면. 저는 5개 정도까지는 누락이 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장님들도 5개까지는 누락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5개까지 하셔도 되는데, 영수증이 너무 많이 쌓였다 라고 하면은 뭐 10개까지 가능하실 텐데, 10개는 뭐 1개에서 혹은 3개 정도, 최대 3개 누락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개까지 굳이 진행하시지 마시고 5개로 이렇게 꾸준히 그냥 쌓아가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게 왜냐면 1개에서 3개 누락이 되면 이것도 다 돈이잖아요. 9,000원에서 뭐 혹은 15,000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진짜 누락되면 진짜 가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5개까지만 그냥 생각하시고 하셔라. 그리고 여기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순위가 떨어진다. 이 내용은 사실 이거에 대한 내용인데, 뭐 물론 당연히 해킹을 통해서 진행하는 업체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업체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크몽에서 만약에 이런 업체가 있다고 한다면 크몽에서 리뷰가 가장 많은 업체에게 맡기세요. 왜냐면 그 업체는 이미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업체를 통해서 상위 노출이 안 되고 순위가 떨어졌다고 하면 그 업체는 이미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리뷰도 안 좋게 달릴 거고, 그리고 실행사 운영하시는 분은 이미 욕먹고 그 아예 자체 상업 돈을 받고 할 수가 없어질 테니까 당연히 크몽에서 맡기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해킹을 통해서 진행하는 업체는 보통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크몽에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저는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좀 영수증 리뷰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리뷰를 보면은 이제 이것도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체험단 그리고 기자단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체험단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매장에 방문해서 음식을 제공받고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단은 보통 마케팅 대행사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진을 사장님들에게 제공을 받아서 키워드 상위 노출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케팅 경력이 7년 차인데, 그러니까 본인만의 이제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어요. 눈에 뭐가 들어갔네. 잠시만요. 저는 10개 키워드라면 한 7개, 8개 키워드는 상위 노출을 잡는 것 같아요. 이 기자단은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되면은 거기에 이제 소비자들이 블로그로 확인할 때 글을 보고 사진을 보고 맨 아래에 이제 이런 플레이스 링크가 걸려요. 플레이스 링크가 걸리면 그걸 클릭하는 순간 뭐가 올라요? 당연히 클릭수가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스에 대해서 지수도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리뷰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에 방문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기자단 마케팅이다. 근데 이 기자단 마케팅은 아무래도 이제 키워드 지수가 있고 블로그 지수가 있어요. 웬만하면 이 등급이 좀 높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높다. 그리고 마케팅 대행사 분들이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에서도 뭐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분석과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싼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뭐 블로그 배포 형식으로 그냥 온라인 그냥 전단지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저렴한 거고, 이렇게 이제 마케팅 대행사에서 분석을 통해서 상위 노출 잡는 거는 아무래도 비용이 높다. 왜냐하면 마케팅 대행사도 비용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실행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블로거들, 지수 높은 블로거들한테도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하기, 스마트 콜량, 네이버 예약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저장하기가 아무리 10만 개, 뭐 20만 개 된다고 한들 이 1번부터 4번까지가 제대로 된 사람이 결국에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너무 떨어져요. 이거는 사실 비용을 굳이 안 하셔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많다고 해서 노출이 좋은 업체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또 노출이 잘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비용은 좀 안 쓰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 콜량은 뭐 전화만 진짜 잘 받아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뭐 진짜 바쁘면 진짜 바빠서 못 받는 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네이버 예약은 이 연관성 때문에 중요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예약할 수 있다 요렇게 떠가지고 가산점은 좀 약간 받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약의 장점은 예약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고객이 갔다 오신 분들한테 핸드폰 상단에 노출이 돼요. 방문자 리뷰를 적어주면 뭐 네이버 페이 얼마를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적을 수밖에 없게 푸시가 계속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약 갔다 온 사람들이 방문자 리뷰를 241개 적어주면 어떤 게 올라요? 방문자 리뷰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플레이스에도 도움이 된다. 근데 필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가 정말 중요하고, 나머지 뭐 5번, 6번, 7번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요 내용을 조금 이해하셨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제 감이 잡혔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대행사한테 굳이 뭐 해달라고 돈 더 줄 필요도 없고, 내가 이거를 이해했으면 이렇게 진행해봐야겠다 하고 하시면 당연히 가장 좋다, 효율도 좋다. 근데 이걸 봐도 진짜 따라 못하겠다, 좀 힘들다 하면은 한 두 번, 세 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 세 번 뭐 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아래 더보기나 뭐 댓글에 이제 제가 그 카톡으로 이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제가 대신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